김용태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평가 회사로 허가된 회사만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된 회사가 아니면서 신용평가를 해서 이를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럼? 맞습니까? 예. 그럼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요, 신용평가 회사 허가를 받지 않은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일명 DNA 보고서입니다. 오른쪽은 허가된 신용평가 회사로 허가된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가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림 다음 그림은 금융위원장님, 저게 신용 등급 체계도 이크레더블의 DNA 보고서나 K사의 이 신용평가 등급 이 체계도 똑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 3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크레더블 회사의 DNA 보고서, 이 DNA 보고서에 조그만 글씨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기업 평가가 평가하고 이크레더블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한국 기업 평가가 신용평가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4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유수의 포털에 들어가서 이크레더블 신용 등급을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수천 건이 검색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크레더블이 시장에서는 이미 신용평가 회사로 인식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가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 신용평가사인 이크레더블에 의뢰하여 평가를 높게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보이고요. 네 번째 검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는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이 있다라는 답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 5를 보겠습니다. 이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대기업이요.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공고를 낸 건데요. 공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전 준비사항으로 이크레더블 및 한국기업 데이터 중 택일하여 신용인증서 및 건설 실적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 데이터는 허가된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이크레더블은 신용평가 회사로 허가받지 않고요. 다음 공문을 또 보죠. 여기에서도 협력회사 등록 조건으로 이크레더블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협력사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크레더블을 신용평가 회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그래서 관련해서 금감원에서도 한번 검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시장에서 이크레더블을 신용평가 회사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죠? 그게 신용평가가 엄밀하게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일반인이 그렇게. 잠깐만요. 예, 제가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이크레더블은 피치사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 기업 평가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대기업은 협력사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에게 신용평가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기업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서를 등록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이크레더블에 의뢰해서 신용평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보고서는 한기평이 평가 주체겠지만 이크레더블이 발급해서 이크레더블 명의로 대기업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제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이크레더블이 이 유사 신용평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소위 부가 서비스, 즉, 탐지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바로 B2B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주된 이제 사업 영역인데요. 신용평가서를 받는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이 B2B 결제 서비스 판매를 하면서 뭘 하느냐? 신용평가도 하는 이 소위 교차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 피평가 기업은 당연히 B2B 결제 서비스 회사를, 기존의 결제 서비스 회사를 떠나서 신용평가 업무를 같이 하는 이크레더블
B2B 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거 상식적으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 우리 녹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나중에 자료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어떤 모금을 갖고 있냐면 피평가 기업 담당자가 이크레더블 사로부터 자신들의 B2B 결제 서비스를 구매하면 이크레더블 신용등급을 유리하게 받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자기들 옮겨라 라고 하는 녹취 내용을 제가 다룬 겁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상택 참고인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상택 등급 참고인. 관리를 해주겠다. 작년에 이렇게 구역에는 못 들어가서 네. 나이가 예, 이상택 참고인. 이상택 참고인은 지금 B2B 결제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B2B 결제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이 회사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결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약 한 2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B2B 결제 서비스 회사의 주된 업무 역량이 뭐지요? 기업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잘 형성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택 참고인 회사도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고객이었는데 이 이크레더블 회사에서 이런 소위 교차 판매, 소위 이걸 통해서 고객을 빼간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상당수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업권 전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업권 전체에서 공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올해 초에 걸쳐서 그 동종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그 공동 서명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률에서는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 업무 이외 다른 상품을 판매할 시 금융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크레더블처럼 유사 신용평가 회사가 B2B 결제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부가 서비스를 해도 현행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 조사 업무를 지금 발주하신 게 있으시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한 신용정보법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업무가 그 별도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회업에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기업 자체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회사가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지금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입법 미비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이 용역 조사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